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어렵죠. 저희는 주로 이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이런 이제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디지털 컨텐츠를 결합한 형태의 결과물로 공간 경험을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 속 전광판에 나오는 무언가는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도심이라는 단어와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자연 속에서 소재를 찾아서 그거를 기존의 사람들이 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여주면 그게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공공미술로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봤고, 또 사실 그걸 통해서 이제 디스트릭트라는 회사를 좀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었던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마케팅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 속에 있는 소재를 도심 속에 있는 전광판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의 제약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그냥 자연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편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저희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좀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작품을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웹 에이전시로 시작을 했던 그냥 어떻게 보면 B2B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일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이게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 내지는 에이전시에서 B2B 사업만 진행을 해서는 회사가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디자인 인더스트리의 환경 자체가 철저히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의 그 하청 기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런 멋진 디자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기업 고객들한테 대가를 받고 납품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일반 대중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10년 전부터 했었고요. 그러면서 라이브 파크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이런 4D 아트파크 프로젝트도 2011년에 엄청 크게 진행을 했다가 그때는 결과가 좋지 못해서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2015년에는 또 플레이 K-팝이라고 하는 K-팝이라는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또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주에 방문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던 게 아르떼 뮤지엄이었고, 근데 아르떼 뮤지엄은 이제 기존 두 번의 시도와는 다르게 이터널 네이처라고 하는 그냥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 하에, 포괄적인 주제라 함은 결국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다 알고 있고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소재였던 것 같고, 너무나 감사히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해 주시고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도와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B2B 위주로 사업을 하던 회사가 이제는 이제 B2C로 발생하는 이제 수익의 비중이 더 커지는 형태로 바뀔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전체 총 감독, 총 연출을 담당하셨던 그 장혜모 감독님 팀에서 사실 작년 초에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이제 컨텐츠 내지는 작품을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초기에
좀 이런 마스터 플랜 비슷한 거를 작업을 하다가 실제 프로덕션을 하려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 건너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근데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고, 아마 이제 또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다른 회사랑 같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개막식 그 영상 나오고 나서 뭐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원래부터 유명한 어떤 뭐 IP를 기반으로 작품들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주로 자연 속에 있는 소재나 공간을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형태로 결과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더 좀 집중하는 거는 좀 똑같은 소재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좀 월등히 좀 좋은 퀄리티로,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차별화 내지는 뭐 자체적인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이걸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를 뭐 나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조사를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크립토 아트 챌린지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크립토 아트라고 뭐 저희는 이제 명명해서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존의 디스트릭트가 해왔던 어떤 좀 그런 결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시장에 하나씩 결과물들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년 중반부터 그 TF팀이 가동을 해서 이제 올해 3월 정도부터 하나씩 이 크립토 아트 씬에서 디스트릭트의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 이미 굉장히 좀 그 레퓨테이션이 높은 탑 티어급 그 크립토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뭐 작품을 NFT로 민팅해서 올리면 그냥 뭐 몇 억씩 팔리는 그런 좀 네임밸류가 있는 크립토 아티스트들도 또 디스트릭트를 고맙게도 알아주고 계시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라고 손을 잡아주시고 해서 이제 그런 그 크립토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한 NFT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가 찾았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크립토 아트 씬의 이 작품을 사는 컬렉터들은 또 정통 파인아트 씬의 컬렉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이 있고, 이 크립토 아트 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작가와 그 다음에 이 팬덤과의 그 커뮤니티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작품을 그 선보이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크립토 아트 씬에서의 팬덤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빌드업 작업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립토 아티스트들은 항상 자기의 작품이 뭐 몇 억씩 몇십억씩 팔리긴 하는데, 이게 그냥 항상 이런 모니터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단계로는 또 역시 전 세계의 굉장히 유명한 NFT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큐레이션해서 저희 아르떼 뮤지엄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NFT 아티스트들을 위한 전시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선보이는 모든 작품을 거의 동일한 퀄리티로 혹은 그 이상의 이머시브를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그 메타버스 환경에다가 구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뭐 PC도 계속 켜놔야 되고 전기를 많이 쓰고, 아르떼 뮤지엄 같은 전시관도 뭐 굉장히 많은 프로젝터, PC 이런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탄소 감축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또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갤러리들, 그리고 그냥 아르떼 뮤지엄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 항상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 공간에서 뭐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돌아가고 하면은 뭐 그런 면에서는 또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냥 자기 만족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저희는 사실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임팩트를 주거나 몰입감을 주거나 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는 뭐 특허나 뭐 디자인권 이런 지식재산 권리가 아닌 그냥 그 컨텐츠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 내지는 그 경험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게 계속 잘 유지가 돼야지 저희 같이 디자인업을 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그냥 회사가 만드는 결과물들이 퀄리티이고요. 그냥 디스트릭트의 이름으로 만드는 결과물이 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높이고 네,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는 거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회사인데 네, 정말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네, 디지털 디자인 회사가 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담대한 도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